세계 최고의 축구 클럽 레알 마드리드가 최근 있었던 토트넘과 리버풀의 경기를 지켜봤고 방송에 공개되지 않은 미공개 영상을 보자마자 손흥민의 갑자기 너무나도 파격적인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유럽 전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레알 마드리드가 유럽 축구 역사상 손흥민의 가장 많은 이적료와 연봉을 준다는 보도까지도 나왔는데요. 이 소식을 전해들은 토트넘 구단주는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하면 최대한 적은 금액으로 손흥민을 붙잡아둘까 고민을 거듭했던 레비 회장, 스크루지라는 별명답게 행동하고 있는데요. 이번 레알의 파격적인 제안은 너무나도 강력해 이 손흥민 선수가 거절할 수 없을 것이라 외신들은 일제히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손흥민의 깜짝 발표, 지금부터 이 놀라운 내용 최고 수익률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1895년 마드리드에 처음 설립된 축구 클럽인 풋볼 스카이는 1900년 뉴 풋볼 대 마드리드와 클루브 에스파뇰 대 마드리드로 분리됩니다. 다른 스페인 축구 클럽과 다르게 굉장히 부유하게 시작했는데 막대한 자금으로 인한 시작점이 달라 이 레알 마드리드가 쉽게 우승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중 클루브 에스파뇰 대 마드리드는 1902년에 이 소시에다드 마드리드 FC로 개편되는데 이게 현 레알 마드리드의 시작입니다. 1920년 구단명은 알폰소 13세가 왕립의 명칭을 구단에 하사하면서 레알 마드리드로 개칭되었죠. 이후 바르셀로나라는 너무나도 강력한 구단이 생겨나면서 위기에 몰렸던 레알 마드리드는 스페인 1위이자 세계 1위 클럽이 되기 위해 유스 클럽으로부터 팀의 주축 선수들을 키워내기 시작했고 그 결과물로 탄생한 것이 1980년대 후반을 강타한 독수리 5형제로 불리는 레알 마드리드입니다. 5마리의 독수리 혹은 소수 정예 군단을 의미하는 이 애칭은 유스 클럽에서 올라와 팀의 주축 선수로 자리매김한 독수리 에밀리오 부트라게뇨, 마눌로 산체스, 미첼 곤잘레스, 마르틴 바스케스, 미겔 파르데스아로 이어지는 5인방을 지칭합니다. 이들의 대활약 덕분에 레알은 수많은 팀들을 꺾고 대활약했지만 유러피안컵 우승을 거머쥐기에는 아직도 부족했습니다. 항상 바르셀로나에 왕자를 내주었죠. 그런데 레알 마드리드가 생각을 바꿔 엄청난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이 세계 최고의 공격수들을 모두 데려와 드림팀을 만들겠다는 것이었는데요.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해 과감한 베팅을 한 것이죠. 바르셀로나 최강의 공격수였던 루이스 피구를 2000년 당시에 무려 6천만 유로를 지불하고 데려오는 것을 시작으로 그 다음 년에는 7,350만 유로를 지급하고 유벤투스에 있었던 지단을, 1년 뒤에는 4,500만 유로에 인테르에 있던 호나우두, 또 1년 뒤에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있었던 데이비드 베컴을 데려왔습니다. 여기에 라울까지 더해지면서 레알 마드리드는 지구 역사상 최고의 축구 클럽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이때부터 지금까지 레알 마드리드는 라리가 최다 우승, 이 UEFA 챔피언스 리그의 최다 우승, 이 피파 클럽 월드컵 최다 우승, 공식 국제대회 세계 최다 우승, UEFA 클럽 랭킹 최다 1위, 이 피파 20세기 최고 클럽 선정 등 수많은 타이틀을 앞세워 클럽 위의 클럽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단한 우승 기록들, 특히 세계에서 가장 권위 높은 클럽 대회인 이 UEFA 챔피언스 리그에서 쌓은 업적 덕분에 세계 최고의 명문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피파와 IFFHS에 의해 20세기 최고의 클럽으로 선정된 것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우선 투표 방식으로 선정한 피파의 순위에서는 2위를 포함한 다른 클럽이 모두 한 자릿수 득표율을 넘기지 못한 가운데 혼자서만 42.35%를 쓸어 담았고 좀 더 객관성을 고려하여 포인트 집계 방식을 채택한 IFFSH의 순위에서도 역시 2위 유벤투스를 97.5점이라는 큰 점수차로 누르고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계 최고의 공격수들만 모아 최고의 클럽이 된 레알 마드리드가 최근에 있었던 토트넘과 리버풀의 경기를 본 직후 손흥민을 세계 최고의 선수로 평가하며 손흥민의 파격적인 제안을 했다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레알이 가장 먼저 주목한 장면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리버풀의 수비진 6명이 모두 손흥민 선수를 마크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단 1초 만에 이들을 모두 따돌리는 압도적인 스피드,
레알 관계자는 손흥민의 스피드를 치타와 같다라고 표현했을 정도입니다. 여기에다가 손흥민 선수의 패스가 오면 너무나 안정적이게 골로 연결시키는 모습을 본 레알은 손흥민으로 확정한 것입니다. 너무나 쉽게 골을 넣는 듯한 손흥민의 능력. 특히 손흥민과 같은 라인에서 달리기 시작했던 리버풀 수비수들은 이미 엄청난 간격이 벌어져 포기하는 듯 한참 뒤에서 떼고 있는 모습을 본 레알 이사진들은 크게 놀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제2의 네이마르라 불리는 라민 야말과 2026년까지 바이아웃 조항 10억 유로, 무려 1조 4,289억 원을 설정하며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지만 아직 15살로 나이가 너무 어려 직접 득점을 노리는 것보다 동료들에게 넣어주는 패스 실력을 더 높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골 결정 능력은 많은 경험에서 나오는 노련함이 필요하고 상대 수비수들과 골키퍼의 움직임을 동시에 파악하여 가능성이 가장 높은 부분을 정확히 계산하는 능력이 필요한데요. 이 축구 신동으로 불리는 야말의 패스를 이어받아 정확히 골로 연결시키는 최고의 스트라이커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레알 마드리드가 리스트에 포함시켰던 세 선수가 바로 음바페와 케인 그리고 손흥민이었는데 케인을 가장 먼저 탈락시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스페인 스포르트는 9일 레알이 미넨 소속이자 잉글랜드 국가대표 공격수 케인 영입 레이스에서 철수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로 케인의 이적료는 1억 2천만 유로 1668억 원에다가 연봉 278억 원의 매력적이지 않은 금액이라며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손흥민 선수를 가장 유력한 후보로 선정해 접근을 시작했다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번에는 스페인 현지 언론의 보도가 공식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전의 찌라시들과는 차원이 다른 수준입니다. 스페인 축구 매체 피차 헤스는 지난 28일 레알 마드리드가 스쿼트 강화 차원에서 손흥민을 주목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손흥민은 31살의 나이에 EPL 무대에서 뛰어난 선수 가운데 한 명이 됐다라며 그는 주로 왼쪽 윙어로 뛰지만 그라운드에서 보여주는 다재다능함 때문에 레알 마드리드가 향후 이적 시장에서 노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피차이스의 보도를 인용한 스포츠 브리프는 레알 마드리드가 킬리안 음바페 대신 손흥민을 주목하고 있다 라고 전했습니다. 실제 2020년과 2021년에도 두 차례 손흥민의 레알 마드리드 이적설이 돌았고 지난해 10월에는 카를로 안첼로티 감독이 손흥민을 주시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흘러나왔는데요. 2025년 6월까지 토트넘과 계약되어 있는 손흥민을 올 시즌을 마치면 계약 기간이 1년밖에 남지 않기 때문에 팀을 떠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레알 마드리드가 파격적인 금액으로 손흥민 영입을 추진하기 시작하자 다급해진 토트넘 구단은 손흥민의 지금의 무려 2배에 달하는 주급 6억 원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손흥민 선수의 유럽 내 입지는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그리스 축구 대표팀 감독인 거스 포옙은 2001년부터 2004년까지 토트넘에서 공격형 미드필더로 활약하다가 선수 은퇴 후엔 토트넘 코치로 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토트넘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애정이 있는 인물인데요. 포옙은 영국 매체 더 선과 인터뷰에서 한 선수의 이적은 다른 선수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케인이 바이에른 뮌헨으로 떠나면서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더 중요한 선수가 됐다. 이번 시즌 손흥민은 골을 더 많이 넣고 경기 외적으로도 존재감이 뛰어나다 라며 지난 아스널전을 봐라. 지금과 같은 공격적인 토트넘 축구 색깔에서 손흥민에게 기회를 줄 때 더 많은 골을 넣을 수 있다는 걸 증명했다 라며 케인이 빠진 손흥민이 날아다니기 시작했다며 최고의 극찬을 했습니다. 손흥민 열풍이 얼마나 대단한지 심지어 홍콩에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남자축구 4강 진출을 이끈 공격수조차 골을 넣은 뒤 손흥민의 찰칵 세레머니를 따라하고 있습니다. 또한 손흥민이 소집을 위해 기차만 타도 겸손한 주장에 친환경적인 방법을 이용해 이동했다라며 갖은 찬사를 보낼 정도인데요. 무엇보다 대단한 것은 손흥민에 대한 관심이 올라가며 한국의 인기 역시 수직 상승 중이라는 점입니다. 한국은 몰라도 이 쏘는 안다고 할 정도였던 영국 런던은 최근 김치 전시 시식회, 김장 페스티벌 등 한국의 인기에 힘입어 열릴 수 있는 행사가 진행되기도 하고 손흥민이 포스터로 깜짝 출연하는 마블 유니버스 이 스파이더맨의 장면에서는 이 덩달아 태극기까지 함께 비춰지기까지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무려 70여 년의 세월을 거슬러 올라간 이 태극기가
영국 매체에 퍼지며 전 세계적으로 재조명 받는 일도 생기고 있는데요. 해당 서명 태극기는 6.25 당시 경주의 학도병들의 굳은 의지와 각오를 새긴 것으로 당시 이들이 어떤 마음으로 참전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전 후 70년 만에 다시 이 태극기가 전 세계에 펄럭이기 시작한 것이죠. 놀랍게도 이 태극기가 영국을 비롯한 해외 매체에 보도된 건 평범한 한국인들의 간곡한 요청 덕분이었다고 하는데요. 16개 참전국 모든 참전 용사들에게 의료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90세 고령의 나이가 되어 아픈 곳이 많을 참전 용사분들께 한국의 의료기술로 치료 및 수술 그리고 항공 숙박 모든 걸 지원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기사를 보고 연락주세요. 지난 70여 년간 국내 여러 기업을 비롯해 많은 한국인들이 참전국에 지원을 해왔지만 이렇게 대대적인 기사를 통해 연락이 닿지 않을 참전 용사까지 생각한 것은 처음 있는 일로 외신조차 감동한 것인데요. 이들은 폐허가 되어가던 한국에 생명을 불어넣어준 참전 용사들에게 이젠 뛰어난 한국 의료기술로 은혜를 갚겠다고 밝히며 치료를 받을 참전 용사들이 한국을 방문하는 데 드는 경비 일체를 전부 부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현재 첫 번째 지원자가 나타나며 더욱 큰 극찬을 받고 있는데요. 또한 이 평범한 한국인들의 정체가 밝혀지며 큰 놀라움을 주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 인프레쉬, 이곳은 실제 에티오피아의 눈수술 전액 지원, 필리핀 참전 용사의 의족 및 한국에 오기 위한 비용, 전액 지원 등 16개 참전국 참전 용사들을 돕겠다는 목표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꾸준함에 많은 한국인들이 후원 상품 구매에 동참하고 나서며 앞서 소개한 기적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기업의 선한 영향력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의미 있는 소비와 이 기업의 행보에 응원하고자 특별한 이벤트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9,900원의 고가의 백화점 상품권, 아이패드, 갤럭시 탭, 욕실 용품 등 다양한 상품을 만나볼 수 있는 이 제품은 구매 즉시 이들이 매일 업데이트하는 후원자 명단에 그 이름이 올라가고 있으며 수익금 일부가 16개국 참전 용사들을 지원하는 일에 쓰인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축구 컨텐츠를 좋아하는 분들을 위한 이벤트도 진행 중인데요. 태극기를 모자에 각인한 이 볼캡은 매 순간을 잊지 말고 머릿속에 각인하자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이 역시도 참전 용사분들께 후원이 되고 있습니다. 10월 말일까지 태극기 후원 볼캡을 구매한 분들 중 2분을 선정하여 토트넘 직관 티켓을 드린다고 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관련한 이벤트 링크는 고정 댓글에 남겨두겠습니다. 감사한 참전 용사님들께 온기를 전하고 싶은 더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며 국격을 높이는 이런 브랜드가 더욱 많이 나타나길 바라며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